아빠와 아들이 만든 브랜드가 문화를 이끌고 있다? 영컬처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404, 그 12번째 브랜드 캐피탈입니다. 1980년 일본, 대학을 막 졸업하여서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 토시키오 이라타. 그 당시 미국에는 카라데 키즈라는 영화가 우밀일게 되는데요. 그 힘을 입어 카라데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당시 유행이었죠. 쌉간지를 중시하던 그는 미국에서 유행하던 리바이스, 랭글러, 리 등의 미제 청바지에 흠뻑 빠지게 되고 카라데를 때려치우고 수준 높은 데님을 만들고자 하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와이프의 고향인 코지마로 이사를 가게 되고 1984년 무턱대고 캐피탈 빈티지 샵을 차리고 데님 공부를 시작하죠. 어찌저찌 데님 공장까지 만들게 되고 캐피탈의 첫 라인이 출시되지만 투박하고 좀 밋밋한 이때의 버전은 데님의 성지인 코지마에서 그렇게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진 않았습니다. 어찌저찌 자리를 잡아가던 1991년 그의 아들인 키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유년기를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서 보낸 터라 별 무리 없이 유학을 마치는데요. 사실 아버지는 어떠한 꿍꿍이를 갖고 아들의 복귀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키로가 전공한 것은 바로 미술이기 때문이죠. 그 기대에 부응을 하듯 키로는 45rpm이라는 데님 회사에서 의류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되고 전반적인 의류 회사의 실무와 공정을 파악한 키로는 2002년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 힘을 합치게 되죠. 제반시설을 닦아놓은 아버지와 의류 디자이너인 아들이 만나 캐피탈 플러스 키로, 캐피탈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아빠가 닦아놓은 기반에 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장착한 캐피탈은 전통적인 방법을 되살리는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면서 발전을 해나갑니다. 가장 큰 차별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의 염색 기법과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 일본에서 전해져 오는 아이조메 기법의 인디고 염색은 기존 시장을 장악하던 북미산 데님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기에 일본 전통의 사시코 패치워크를 더해져서 아시아의 전통 문화를 좋아하는 서양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블루핸즈라는 손수 수작업으로 염색하는 매장까지 보유한 장인 정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캐피탈의 이러한 전통미는 루이비통에서 착안할 정도였으니 세계 패션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과거에 대한 재해석은 현 시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주 등장하는 쪼고용 휴먼메이드도 이러한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키로는 단순히 옛 시대의 기법만을 사용하여서 브랜드를 발전시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유학을 갔을 당시 미국의 90년대 패션 문화 또한 착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핏, 색감 등을 캐피탈 컬렉션에서도 잘 나타내주니 말이죠. 아무튼 고유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을 섞어서 재해석하는 능력을 탈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뭐랄까 살아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비빔밥이랄까? 이 캐피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데님의 인식 전환과 함께 PP 문화를 추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모습은 깔끔하고 미니멀하고 각져있는 당시 패션 시장에서는 찾기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매력은 45rpm 근무 당시부터 인연을 이어온 사진작가 에릭 바타의 화보를 통해서도 극대화됩니다. 시즌마다 나오는 제품의 컨셉을 맞춰서 각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화보들은 일본의 타 브랜드의 화보와는 달리 일본스러움이 1도 묻어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국적인 멋이 강조되어서 분위기에 취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촬영을 하는 동네에서 즉석으로 모델을 섭외하여서 그 멋을 배가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멋스러운 행보들은 세계적인 셀럽들이 착용하여서 더 글로벌하게 유명해집니다. 에이셈 라키, 존 메이어, 키드 쿠디, 퍼렐, 트래비스 스캇, 오프셋, 몬스터아니 등이 착용한 이 제품들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게 되고 바다를 건너서도 수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키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맞대 조금이니가 조금 더 특이한 것이 만들고 싶다 됐어. 요즘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반다나 패턴, 그리고 작년까지 큰 붐을 일으킨 스마일 패치 2개를 꼽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캐피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캐피탈 컬렉션에 등장한 연달아 이어진 스마일 패치는 히피 문화의 연장선으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붙여졌다고 하는데, 그 후로 몇 년 동안 많은 브랜드들에서 이 스마일 패치를 사용하게 되었죠. 그럼 뭐 저작권이 캐피탈에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스마일 패치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저스틴 또뜨, 칸예 승님, 저거형 등 많은 브랜드에서 쓰이게 되었죠. 그리고 캐피탈의 상징적인 패치워크 작업에서도 반다나 패턴이 들어가게 되면서 또 다른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칫하면 어지러워 보일 수 있는 이 감성적인 이 패턴들은 캐피탈만의 색으로 풀어내면서 정말 캐피탈스럽다, 이러한 감탄사를 일으키게 했죠. 그리하여 요즘 유행하는 반다나 패턴 유행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머플러 또한 유니크함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캐피탈의 모든 장점을 뒷대성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아무튼 예전과 비교해봤을 때 다소 간소화되고 색감이 변하고 키치한 면이 강조되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감성만은 그대로인 캐피탈. 2대에 걸쳐 장인정신의 모습이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3대까지 갈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404의 한마디입니다. 근데 형님, 아버지랑은 지분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진행시켜요.